안녕하세요. 오늘의 엄마 창업가 에코플레이 이미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7살 아들을 둔 엄마, 네, 그리고 에코플레이 대표 이미영입니다. 네. 법인을 설립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고요. 네, 저희 에코플레이는 환경의 기술, 특히 뭐 IT나 이런 기술을 연계해서 사업화하는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에코플레이가 그러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영역은요, 네, 환경 교육을 좀 증강현실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기질이 워낙 또 심각하고,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하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와 관련된 뭐 알고리즘을 개발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앱도 출시했었고, 이제는 네. 이제는 하드웨어를 좀 공기청정기랑 휴대용 공기청정기 하드웨어를 좀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대표님 어떻게 에코플레이를 창업하게 되셨나요? 네,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휴가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려고 보니까 깐난아기들 너무,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너무 정을 많이 붙여가지고 네. 이 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생활은 좋은데 또 배운 것도 아깝고 또 뭐 좀 복잡한 기로에 섰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트타임 일이 되게 하고 싶어졌었어요. 네. 조금 짧게 일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갈구하던 찰나에 방과후 학교라는 그 시스템을 알게 네.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환경 전공을 하고 이쪽 업을 좀 짧게 일하는 일도 알아봤지만 그런 네. 일은 마땅히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방과후 학교 과학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제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가는 잠깐 그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개인으로? 진행했었어요. 네네네네. 어디 소속 안 되시고? 네네. 아, 그때 네.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그 인천 살았거든요. 아, 네. 인천이랑 그 인근 뭐 부천 뭐 이런 데 인근까지 해서 한 100개 정도? 100개까지는 좀 아닐 수 있는데 진짜 학교를 다 이력서를 다 뽑아가지고 이력서를? 네. 그러니까 왜냐면 또 방과후 시장이 좀 초기에는 개인이 들어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맞아요, 네. 미친 듯이 서류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과학원의 이상의 수익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만두고 그래서 과학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갈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환경을 전공했고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 과학이 맞나. 그리고 과학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막 뭔가 좀 더 환경적이지 않은 막 교구들 이런 것도 그쵸. 너무 더 파괴한 느낌이고 동물들이 생명과학 뭔지 미칠 것 같아요. 가져오면. 그러니까 맞나 이런 네. 되게 자괴감 막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막상 또 환경 일을 할 게 별로 없었고 제가 또 파트타임으로 과학 강사를 하면서 교재 쓰는 쪽으로 좀 우선은 네네. 좀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목적에 이제 저 방과하는 분한테 이제 방과후 그 회사에 교재를 쓰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네. 교재를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강사 일은 좀 줄이고 교재를 쓰게 되다가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과학 교재가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왜 뭐 방과후 학교에서 생명과학이나 과학 교실 인기가 있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막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니즈를 잡고 그거를 과학적인 요인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환경도 이런 식으로 다루면 재밌게 환경을 교육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죠. 지금 기존 환경교육은 좀 너무 메시지 중심이라면 지구가 아파요 이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좀 재밌게 흥미롭게 실험할 수 있거나 하여튼 뭔가 좀 직관적인 걸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공모전을 좀 넣어봤어요. 혼자 수업 듣고 막 창업교육 수업 듣고 네. 그리고 뭐 공모전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때 KT에서랑 경기도 사회적 경제 창업 오디션 그리고 연수구청 공모전 이런 거를 3개 정도 2017년에 수상을 하게 됐어요. 아, 3개 모두 다 2017년에?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조금 확신이 찬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겠다. 네네.
그리고 2018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네. 멋모르고 사실은 공모전일 때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육성 사업에 들어가서 2018년 6월에 법인을 냈죠. 네네. 네. 1년 만에. 왜냐면 또 거기에 제도는 그 년도에 법인을 내야 됐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네.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네네. 늙음, 석상 늙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까지 아까 네. 소개했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에코플레이가 뭐 이렇게 환경교육도 하고 증강현실 앱도 증강현실 교구? 네네네네네. 뭐 에코캐스트 뭐 이렇게 미세먼지 네, 앱도 네. 있고 해서 범위가 진짜 넓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같이 한 공동 창업자? 아니면 네, 창업을 이제 완전히 거의 같이 하는 조력자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제 중심이었고요. 2018년은 제 중심이었고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건너 확인해서 이렇게 물었고 찾고 네. 그래서 저희 그 과거에 있던 동료를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조력자였고요. 네. 제가 환경에 IT 기술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그 IT에 대한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네. 이게 뭐 외부에서가 아니라 진짜 같이 사업을 운영해야 될 분이 필요해서 금년도 1월에 또 삼성전자에서 10년 정도 네. 일하신 연구원 출신인 분이 또 CTO로 합류를 네. 하셔가지고 좀 더 사업이 풍성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IT라는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장성 있는 부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니즈는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교육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시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유지하고 또 교육을 또 잘 운영하시는 또 저희 실장님 네. 같은 아이 엄마도 적합자를 또 찾았기 네. 때문에 그분에게 충분히 해도 되겠다라는 저희끼리의 합의가 있어서 진짜 혼자 시작했지만 조금씩 확장을 해서 여기까지 뭐 빠르진 않아요. 청년 창업가 이렇게 막 말하는 20대나 30대 청년 창업가들이 막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 솔직히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장하고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 CTO 하시는 분하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은? 교육 담당하는 분은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합류를 하셨고요. 네네. 그 CTO는 조금 웃긴데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카페에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에코캐스트라는 앱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 사업을 비슷한 걸 본인이 개발하신다고 내가 개발하겠다고 글을 남기신 거예요. 아 대표님한테?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게 네. 시장성이 있을까 물어보면서 너무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에코캐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캐스트 비슷한 저희 비슷한 앱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이런 문제가 별로다. 그래서 자기는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러시는 거여서 그래 이분은 만나야겠다. 만들어주세요. 나도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발이 아니잖아요. 저 환경은 진짜 다 서포트해드렸어요. 진짜 막 다 뭐 네트워크 끌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막 IT 이런 영역은 사실은 외부로 항상 근데 그 외주가 되게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IT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없으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그러니까 휘둘리고 바가지 쓰고 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근데 나름 협력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소장님 말씀하신 모두가 나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못했어 나는. 근데 그거 자기가 하시겠다 해서 안 되겠다 이번에 꼭 잡아야겠다. 그래서 만나자고. 이번 겨울에 앱이 나온 게 작년 11월 정도 나왔는데 12월 정도에 그런 글을 남기셔가지고 만나자고. 그분이 아까 저 옆에 앉아있던 이분 남자분이고 애기 엄마예요. 그분도 애기 엄마세요? 네. 여기는 이제 신입이시고 제 친구는 애기 엄마 10년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일하신 분. 되시겠죠 본인이 물론. 근데 저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마음껏 하시라고 잡아왔죠. 잡아왔대 이사가 모셔왔죠. 모셔왔죠. 네. 그분도 이미 그때 퇴사하신 상태였고. 네, 퇴사하시고 조금씩 뭐 다른 거를 하시고 계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도 느꼈을 수 있고, 그분은 그러니까 서로 빈자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뭐 환경 한다면 환경 부분이 아쉽고 저는 IT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조금 좀 더 해볼만 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위기가 잠깐 왔었다가 네.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쩌겠어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무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거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냥 적응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그래서 기업들이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피했었어요. 저희도 뭐 한 달 이상이 뭐 재택만 하고 아예 네. 뭐 줌 사용하고 맞아. 위기가 왔지만 네. 그래도 이제 또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7살 아들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육아하고 일은 어떻게 병행해서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가족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창업을 처음에 뭐 공모전 이런 거 할 때 전혀 상 받은데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막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엔 기뻐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한 번. 네네. 그다음부터는 하도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니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저희 집에 재정을 돕질 않기 때문에 네. 감동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감동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집에서 제가 이러는 이유는 내가 지금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 10년 후, 그쵸. 20년 후에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 청사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아 부분이 사실 많이 문제가 많죠. 말씀대로.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친정 엄마의 찬스로. 저도 근데 물론 9 to 6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름 그렇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긴 했어요. 시간이 좀 자유롭게 쓰려고. 근데 네. 대표는 직원한테 할 수 없는 걸 제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맞아. 클라이언트가 지방이라 뭐 지방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차 밀리고 금요일이 뭐 밀리면 막 집에 너무 밤늦게 오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되게 많은데 또 해야 되니까 물론 포기하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엄마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맡겨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이 같은 엄마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꾸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약간 미혼의 이제 쌩쌩한 직원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으실 때가 많죠.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또 이제 같은 엄마끼리 이제 으쌰으쌰해서 하고 있지만, 네. 엄마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맞아요. 또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뭐 좀 그래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그거를 코로나 때 많이 극복했어요. 어... 많은 감정이 불편도 했었고. 왜 다들 엄마고 이제 각자 일을 있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정말 갇혀 있었으니까. 물론 네네네. 청년들도 같이 있었죠.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학교 이런 경우가 그리고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진짜 엄마들의 장점은 있어요. 저는 장단컨대 그 아주 어린 쌩쌩한 친구들과 차이가 있다면 영업. 신뢰성은 확실히 이 나이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그래요? 네, 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어릴 때 못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각자의 경력이 있으시고, 네. 그 아우라가 있는 거죠. 전문가로. 네네네네네네. 이게 그냥 나이가 먹은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가르치는 영역도 네. 달라요. 일단 엄마니까 아이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장점이 분명히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어쨌든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네. 이공계 경력을 보유하신 여성들을 계속 좀 양립의 일자리라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미션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점이 분명히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이제 요즘에 든 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네. 더 하고 그만큼 또 급여나 이런 거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일을 많이 한 만큼 우리는 그보다는 뭐 급여나 이런 게 보상을 못 받을지라도 대신 우리는 여기에서 딱 타이트하게 딱 가져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거에 좀 집중하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진짜 네. 훨씬 나아서. 영업이란 면이 되게 의외네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 네. 사람 만나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저도 나이대를 모르겠지만 3, 40대에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나이대 있잖아요, 애기. 맞아. 그쵸. 뭔가 그게 그러니까 한창 이제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뭔가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경력이 아니셨을 수도 있는 것처럼이라도 포장하는 게 또 우리의 능력이라서. 연륜이라고. 네. 그러면 이게 창업을 하신 지 지금 18년에 법인을 내시고 네네. 지금 얼마 됐죠? 18, 19, 20,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네네. 지금 여름이니까 딱 2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창업하시면서 예상한 만큼의 그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매출은 못 낸 것 같아요. 오. 자꾸 이게 네. 수익은 많이 냈는데 영업의 이익이 너무 많고 네. 매출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증강현실 체험전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 네네. 그게 이게 뭐 단체로 이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셋업해주고 그게 되게 많았어요. 단체로 되게 즉각 빨리 환경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10명만 모이면 안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 더 중국적으로 하려는 아쉽지만 또 다르게 또 기회는 오긴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그 에코캐스트라는 앱이 전혀 수익 구조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연계하는 거를 R&D 과제가 돼서 어쨌든 이번에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네. 좀 더 또 수익을 내려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정말 지금 에코플레이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전환점에 딱 네네네네. 모인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전에는 맞아요. 이제 단체로 증강현실 하는 그 장소를 세팅해주는 데서 하다가 네, 이제는 완전히 네네네. 걔가 문을 바꿔야 닫았죠. 되는 전환점에 서 계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 저희가 공기질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연계된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지금 제작을 해야 돼요. 아, 공기청정기? 네. 그래서 좀 오히려 그 공기청정기지만 휴대용이어서 그 측정도 되고 오. 환기 시간이나 뭐 그러니까 저희의 특이점 네. 있는 알고리즘이 저희는 체중으로 그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를 개발해서 했거든요. 아, 네, 체중의 이 정도 비율이면은 네네. 왜냐면 유해하다? 아이나 어른이나 폐 호흡, 그러니까 호흡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호흡량 기반으로 그러니까 원래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해성 평가 쪽을 많이 했었던지라 네. 그러니까 저가 사실은 저 기술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위해성 기반으로 했던 지금 현직에 계신 연구원님이 원래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살을 붙인 거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같이 옛날 과학원에 일한 것처럼 네. 약간 합을 맞춰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앱에서는 사실 전혀 표현이 안 됐었어요. 네네. 왜냐면 저는 개발자가 아니었으니까 외주에 한계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그 청정기지만 이렇게 아이 몸무게를 셋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셋 내용이랑 그다음에 청정도 되고 좀 바이러스까지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려고 다행히 개발비를 좀 확보를 해서 좀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 사업에서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살 붙여서 다만 비대면에 특화된 네. 진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즘에. 네네. 네, 비대면 특화된 저희가 환경부에서 민간 환경 교육 사업을 받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학교에 가서 원래 찾아가서 해주는 걸 예산을 사실 확보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비대면에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올해 목표는 청정기 잘 개발하기, 비대면으로 환경교육 사업이 좀 안정화되기. 지금 많이들 다들 안 해봐서 다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진짜 실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교육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건데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극복하고 괜히 영상 촬영 막 하고 막 편집하고 재밌게 저희가 원래 그 제안 사업도 단체로 체험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도려내고 이제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지도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또 우린 극복을 잘하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개 다 너무 기대돼요. 공기청정기랑. 공정하게 지금 알고리즘 만드신 거고, 이제 목값이라든가 네네네네네. 제가 환경전공이긴 한데 저희 소장님이니까 그 앱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되게
미세먼지 공기질 덕후세요. 대래 IT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덕후는 아닌, 네. 괜찮아. 그렇게 덕후는 아니고 그냥 안다. 그냥 많이 안다? 안다. 왜 덕후 시대야? 덕후가 있어야 이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예, 디테일하게 그분이, 잡아내는 것 예, 같아요. IT 전공인데 덕후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 환경 쪽 분야가 특히 미세먼지, 공기청정 이런 분야는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더 제대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이를 컨트롤하면서 그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가 마시는 공기를 케어해야 되니까 네네네. 우리 애가 쓸 생각으로 만드니까 더 진정성도 들어. 예, 그렇죠. 디테일하게 보고. 사실 저는 그냥 아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들 물론 다 마찬가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물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 끌어내죠. 나도 네. 우리 저희 아이 건강이 소중하니까 네. 당연히 저도 다 집에 다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공기청정 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풀 네. 패키지 다 있죠. 근데 저도 좋은데 이제 또 이제 기계 하시는 분이나 IT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예민하시면 또 시너지가 워낙 커서 기대가 되긴 돼요. 원래 혁신은 약간 예민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을 영입하셨네요. 어쨌든 잘 됐으면 네,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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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네. 아우, 그냥, 사실, 우리가 엄마인 걸 우리끼리는 막 양해해주고 싶지만 아무도 사회에서 아무도 우리가 엄마라서 배려해주질 않아요. 배려를 바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차피 배려 안 해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해본 적이 없네요. 예. 대표니까. 직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슬픈데. 그런데도 창업을 엄마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좀 용이한 시간? 그나마. 아, 맞다. 시간, 유들이 있는 시간이 또 있고. 네네네네. 이 주제 재밌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창업해야 하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유들이 있는 시간이고 네, 두 네.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내 커리어를 이렇게 비싸게 사주는 공간이 아. 창업일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창업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나 짱이야. 이래도 이렇게 짧은 유두리 있는 시간에 날 알아줘. 나 방금 되게 띵 했어. 네. 나를 이렇게 비싸게.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차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네. 예, 물론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저는 창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저는. 너무 특수해서 그런 걸 저 수도 잠깐만 있어요. 가서 울고 와도 돼요? 저 많이 너무 슬퍼. 네, 나 반가워하고 개고생했던 수많은 일들. 되게 슬퍼. 내가 처음 일어난 거야. 예, 다 슬퍼. 예, 근데,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 직장에서 되게 잘 지냈을 거예요. 왜냐면 상황이 되게 맞진 않아요. 뭐 리더십이 넘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불도저 성격 외에는 없거든요. 되게 열정적인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형도 아니었고, 원래, 그래서 저 대학 동기들이 다 너무 놀래거든요. 네가 창업할 줄이야. 진짜? 되게 놀래요. 공대이고 남자들 잔뜩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특유의 여자의 막 걸크러쉬 이런 성격이었으면 알았겠죠. 얘가 하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수다만 떨지 발표 야 네가 발표해 막 이러고 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오디션이 된 게 경기도 그 사회적 경제 공모전인데 네. 발표가 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별로다. 발표 자신이 없다. 나는 되게 샤이한 사람이다. 이걸 네.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난 이걸 꼭 해야겠다. 나에게 네. 시그머니가 생기는 거니까. 발표가 안 좋은 걸 아니까 진짜 이명 올 정도로 연습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외웠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뭐 의지만 있고 할 수 있어요. 이명 올 때까지 하세요.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되시는 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저같이 안 오는 분은 한 번만 빡 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창업은 뭔가 이렇게 다 막 내가 너무 잘나고 뭔가 엄청 특출난 능력도 있으시지만 보통 의지력인 것 같아, 진짜. 의지. 평소에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뭐 리더십 있고 막 목소리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지, 있느냐. 희생. 희생도? 직원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이 없이는 네. 직원이 따라지질 않으니까.
희생 없으면 네. 취직해야죠. 맨날 취직해야죠. 근데 취직을 하는 것도 어쨌든 내 커리어를 비싸게 사준 거니까 저는 그것도 좋고 또 좋게 말하면 엑시트. 맞아. 엑시트하면 더 좋은 거고 투자를 안 할지어도 네. 내 경험을 어쨌든 내 기회를 또 사준 거면 그것도 네. 엑시트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오늘 정말 이 중간중간 엄청 이 마음을 울리는 이 아니요, 포인트들이 많아서 편집이 전해지면서 표정도 안 좋네. 아, 네. 아, 대표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나중에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네. 네. 그럼 오늘의 엄마 창업가 에코플레이 이미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엄마 창업가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더 많이 소통해주세요. 감사합니다.